저는 삐조 토론에서 나경원 의원의 시원함과 선명성 그리고 이철우 후보가 살짝 매력적이기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대선이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말이죠. 이재명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또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가다가 벼락 맞을 수도 있고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말이죠. 아직도 여전히 이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외신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요. 이 대선에 대한 출마의 마음을 굳혔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민주당이 지랄 발광을 하는 건 그만큼 강력하다. 그리고 나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이죠. 영국 일간 파이낸스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말이죠. 대선 출마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게 아니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시간을 지배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해 보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달 초에 말이죠. 총리실 간부들에게 대선 출마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말이죠. 지난 8일에는 도널드 트럼프와 통화에서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고민 중이다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직접 밝히지는 않았고 그 전언을 따른 건데 말이죠.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선 출마해 고민 중이다. 그 뒤에는 어떤 말들이 있었을까? 제가 바라는 말은 야, 한덕수 꼭 나가. 윤석열 이어. 내가 서포트 해줄게. 이런 멘트들이 나왔으면 박수치고 그죠? 눈물이 줄줄줄 흐를 것 같은데 말입니다. 43일 남았습니다. 43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이죠. 국정의 안정적 운영 관리에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라면서 그냥 뭔가 선을 긋는 것 같았지만 대권 행보로 비칠 수 있는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조금의 희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윤 어게인에 화답을 하면서 조금씩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무너진다라고 하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요일이었습니다. B조. 그러니까 나경원, 홍준표, 이철우, 한동훈이가 들어간 이 B조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총체적 난국 속에 다굴당하는 느낌이었는데요.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빛난 사람은 누굴까? 다들 여러 후보들을 생각하겠지만요. 저는 가장 빛났던 사람은 이철우 후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이 토론에 대해서 좀 다뤄볼 생각이고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B조 토론은 한 가지 명확했습니다. 탄핵은 끝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동훈이 있었습니다. 이 그를 둘러싼 이념 상실의 보수 정치 그리고 날카롭게 그 허점을 찌른 이철우가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드러난 건 단순히 정책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이념적 무기력 그리고 배신자 프레임이 실체였다라는 거죠. 나경원 의원은 이번 선거는 체제 전쟁이다라고 규정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은 이재명을 못 잡았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철우는 숨겨진 강자였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당이 박근혜를 쳤고 이제 윤석열까지 쳤다 라면서 근본을 물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의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보수를 누가 망가뜨렸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말이죠.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을 보면서 한동훈의 위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모든 세상을 본인의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오만함을 봤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 계엄을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로 본다면 넓은 의미에서 그건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 발언 해석해보면 명확하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정당화하는 것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엄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아니면 계엄은 잘못된 것이며 그 대통령은 직무수행 자격이 없었다라고 보는가 이 둘 중 하나다. 뭐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적 회피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한동훈이가요. 이게 당대표 시절부터 일관되게 견제해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 정권을 끌고 감에 있어서 이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 대상으로 보면서 끊임없이 공격해 왔다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내란을 자백했다라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이 끝나자마자 콧구멍 벌렁거리면서 국민들에게 알렸죠. 그러니까 탄핵론을 부추긴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이죠. 이 대선 경선에 나와서 공정한 법치로 사회 통합을 이루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세운 한동훈이가 통합을 말한다라는 건 이 통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선이다라는 거죠.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철우 후보가 가장 강력한 오늘 토론의 승자가 아니었을까? 굉장히 짧은 부분이었지만 말이죠. 저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자리 남더라고요. 가장 강력한 반격을 했다. 가장 센 질문과 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철우 후보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적폐청산으로 보수가 거의 괴멸하다시피 했다. 그 장본인이 여기 앉은 한 후보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같이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당한 건데 그때 칼춤 춘 사람들이 화양연화라고 즐기던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다라는 게 부끄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콧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가만히 아닥하고 있었다. 자기도 뜨끔했겠죠. 여기서 제대로 말 못하면 쪽팔리는 거고 뭔가 한동훈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이래서 긴장 엄청 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철우 후보는 감정적 공격 절대 아닙니다. 이 정통성의 심장부를 찌르는 정치적 판결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이 오늘 가장 아팠던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철우 후보의 이 정체성 질문이 가장 아팠다. 한동훈에게.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에게도 가장 아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에게도 뒤통수를 뭔가 세려 갈기는 듯한 그런 아픔과 죄송함과 우리가 똑띠 단디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철우 후보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당이 이념이 없다. 똘똘 뭉치지 못한다. 좌파 논리에 휘둘려가지고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그런데 그걸 지금 정당화하는 인물이 당 후보로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저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좌파들의 프레임 전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철우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내란이다 내란 수계다라고 하니까 내란이면 거기에 끌려가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전부 다 대통령을 배신하고 막 이러면서 약간 흥분을 좀 했는데요. 그건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으로 조져대는 거. 그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우리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대통령이 판단을 했을 때 준시의 전환은 하이브리드전. 반국가 세력들의 책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체제전복 위기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대통령이 판단했다. 그래서 헌법상에 부여된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누구 하나 다쳤냐? 아니, 2시간 동안 짧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데 그거를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내란을 자백한 겁니다. 내란이란 프레임을 누가 씌웠냐? 한동훈이 씌웠습니다. 저들이 이야기하기 전부터. 그리고 국회 앞에서 내란 수계다라고 씨부린 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여러분 내란 수계, 내란이다 라는 프레임을 처음으로 딱 잡고 들어갔던 게 저는 이준석, 한동훈이다 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 내란 프레임을 촉 뻗어가지고 민주당이 빵빵 띄우면서 내란 몰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철우 후보가 강력하게 뽑아낸 겁니다. 야, 지금 적폐청산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수 괴멸했잖아. 너네들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내란에 대해서 청산하겠다. 내란 청산으로 지금 또 한 번 더 보수를 아예 아작을 낼 거야. 반드시 보복하는 이재명이지 않아? 그래서 드럼통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늘 정말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철우 후보가 말한 거, 즉 보수 정당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몰이에 동조했고 박근혜와 윤석열 두 대통령을 모두 쳐냈고 한동훈은 그 중심에서 칼을 들었던 인물임을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너, 한동훈 너라는 말이야. 조선의 제일검이 아니라 배신의 칼날을 휘두르는 망나니에 불과해. 대단합니다. 저는 이철우 이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보수 후보가 아니다. 보수를 해체한 인물이다 라고 한동훈을 직격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경원 후보, 홍준표 후보 통합과 실용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나경원 후보는 토론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번 선거는 탄핵에서 벗어날 수 없다. 탄핵은 끝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허물 것인가의 싸움이다. 완벽하게 포인트를 좀 잡았습니다. 이걸 보면요. 단순한 보수 결집이 아니라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현재 진행형인 체제 전쟁으로 규정한 발언이죠. 똑똑한 발언.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겨냥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장본인이 한동훈이다. 그리고 이지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없을 일. 조기 대선판을 만든 게 누구냐고. 이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한 후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약간 실망 좀 했습니다. 실용을 강조했습니다. 정쟁 그만하자. 지금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풀 때다. 한동훈 후보는 법무부 장관 때 이재명 못 잡았다. 당대표로도 총선 졌다. 결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배신자 프레임 본인이 만든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벗을 것인가?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시원하긴 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쟁 피로에 기대며 실용주의를 주장했지만 결국 홍준표 후보도 한동훈 비판이라는 공동 선상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만 다고를 당한 겁니다. 한동훈 정신승리 엄청 하더라고요. 이재명을 못 잡은 거 아니다. 이재명을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끌어냈다. 그리고 총선은 실패를 했지만 자기가 당대표로 돌아왔을 때 60%가 넘는 당원의 지지를 받았다. 그것으로 당원들이 인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가 발전 중이죠. 도라이 발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날의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방어한 후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거칠게 부정한 인물은 한동훈이었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 대통령이 내란을 시도했고 그것을 막은 자가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정당하다라고 정치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이런 인간이 보수의 통합을 말한다, 정권 재창출을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보수 유권자들에 대한 도전이자 모욕이자 허파를 헛떡 뒤집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죠. 저는 한동훈의 지지율이 사실 이거는 여론 조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0%의 당원의 지지를 받았다. 물론 80만 당원의 40% 조금의 이 투표율에 거기에 60%기 때문에 20만이 안 되는 당원의 지지를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그 지지율을 보면 그것도 허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 후보일 때 받았던 지지율 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 세력을 회복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한동훈은 말이죠. 본인의 지지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본인의 지지세는 헛방이었구나. 이런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가 제대로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멋 모르고 이 한동훈이 비대위원을 맡고 당대표가 됐고 거기서 이제 그만.
정통성을 부정한 자가 보수의 깃발을 드는 현실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조금 거북스러운 게 뭐냐면요. 한동훈이고 이준석이고 때만 되면 광주 내려가서 비석 닦고 눈물 질질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 민심에 호소하고 자빠졌습니까? 한동훈, 이준석 손잡고 전라도 가서 민심에 호소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짓들이 다 위선이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싸움은 정쟁이 아닙니다. 진짜 보수와 가라 보수, 그러니까 위장 보수와의 싸움입니다. 윤심을 부정하는 자와 윤심과 함께 가는 진짜 민심을 잃는 사람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윤심은 안 변합니다. 윤심이 뭐냐? 대한민국의 보수의 재건을 강력하게 바라는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입니다.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심을 부정한다? 그거는 머리가 나쁜 거죠. 우리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다. 혼자 꿈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선택을 해야 하겠죠. 저는 삐져 토론에서 나경원 의원의 시원함과 선명성 그리고 이철우 후보가 살짝 매력적이기도 했습니다. 윤심을 거부한 자는 민심을 얻지 못할 겁니다. 윤 어게인 그립다 윤석열 김영렬 TV였습니다.